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업도 5월에 피어나는 화사한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두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모든 비용 개념은 이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이 애터미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또 인생살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솝 후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산 당나귀와 집 당나귀가 있었는데, 산 당나귀는 먹을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잠자리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또 추운 날에는 눈 맞아야 되고, 이게 참 살기가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내려가 보니까 집나귀가 살고 있는데, 아니 주인이 마련해 준 따뜻한 마구간에서 또 주인이 준비해 준 먹이, 그리고 비가 와도 비를 맞을 필요가 없고, 추워도 춥게 지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산나귀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호강을 해보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나귀가 수레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끙끙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산나귀를 본 집나귀가 아는 체를 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산나귀는 아이고, 내가 산나귀로 살기를 잘했다. 아무리 주인이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은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채찍으로 맞고 저렇게 부자유스러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는 먹이도 먹고 따뜻하게 잠도 자고 비도 안 맞고 눈도 피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은 대신 힘들어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즉,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절대로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돈 10,000원이 있어.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걸로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그걸로 운동화도 살 수 있고,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10,000원으로 밥을 먹기로 선택했다면 영화관에 가는 거, 운동화를 사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밥이 10,000원짜리라면 이 10,000원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기로 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옛날에 어느 강력한 왕국의 왕이 현신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저렇게 책이 많은데 내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 책 한 권으로 줄여오라. 그래서 현신들이 그 많은 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책을 줄여왔는데, 그 왕이 그것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줄여라 하다가 나중에는 한 줄로 줄여라. 그래서 현신들이 회의를 한 결과 한 줄로 줄인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구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구호로서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유를 창조하려면 다른 유를 버려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애터미 사업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재심 합력해야 된다. 스폰서가 파트너를 컨설팅하고 후원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돈도 챙기고 내 포인트도 챙기고 그러면서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존경도 받고 그렇게 못합니다. 한 어깨 두 지게 못 집니다. 내 돈 챙기고 내 차비 들어가는 게 아깝고 점심 사는 게 아까우니까 후원 안 하고 요청하는 데도 없으니까 강의 안 하고 강의 안 가고 그러면 어때요? 내 계좌에 저금은 늘어나겠죠. 늘어납니다. 그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존경을 받는다거나 재심합력한다거나 이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약자를 도움으로써 내가 얻는 기쁨이라든가 인생의 보람이라든가 하는 걸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내 거 다 챙기고 존경도 받고 보람도 얻고 그게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보다 애터미 사업에서 얻는 효용, 소득과 만족이죠. 효용이 크다면 애터미 사업은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독점 이윤이라고 합니다. 독점 이윤. 다시 말하면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돼지클럽이에요. 자기 일을 할 거 다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 소득이 공짜로 만들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발로 뛰어서 그 소득을 창출했는데 그 돼지클럽은 공짜로 가져가니까 자기의 기회비용은 제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기회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이득을 얻습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소득입니다. 이것이 소수인 경우에는 애터미라는 이 유기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유기체는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도 안 하는데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면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회비용을 벌지 못합니다. 기회비용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 내 노동이 그 조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클럽을 경계하고 아침에 얼굴만 보이고 저녁에 낮에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경계하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심합력에서 자기 기회비용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니까 같이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침 조회를 하실 텐데요. 각자 한번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기회비용을 얼마나 벌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해도 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명시적인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거 말고 기회비용이 많아요. 내가 이 시간에 애터미 일을 안 하면 등산도 갈 수 있고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TV 연속극을 볼 수도 있고 내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관에 가고 등산을 하고 아기를 돌보고 하는 것들은 전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가치를 포기한 대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이 꽃피는 5월, 정말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 회원님들 아주 화사하게 사업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